자, 5번 질문이고요. 일단 제목은 써놓으세요. 집단 내의 정보 공유라고 적어 놓고요. 자, 보자. 우리는 제시문부터 읽어야겠죠.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지문이니까. 자, 한 사람이 있는데 뭘 가진 사람이냐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마도 토론을 뭐 할까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어보이드가 있고 지문을 보고 컨트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3번은 제끼고 가는 거야. 3번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상식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뭐 합니까? 통제하겠죠. 토론을 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학원에서는 내가 높은 지위잖아. 여러분들보다는. 그러면 내가 토론을 당연히 지배하겠죠. 그죠? 내가 다 이끌고 가는 거니까 아,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겠구나. 그러나 그 또는 그녀는 이때 그 또는 그녀는 누구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ask. 자, ask는요. 사형식으로 쓰이면은 물어보다야. 물어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ask가 삼형식으로 쓰이거나 또는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쓰는 거죠.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다야.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입니다. 보통 지금은 이제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ask 여기에서 보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죠. 누가 뭐 하도록 요청하다죠. 그죠? 누가 뭐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은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청할 필요가 있대요. 뭘 가진 사람들에게, 뭘 가진 사람들에게,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쵸? 그 또는 그녀의 의견에 대해서 이때 그 또는 그녀는 누굴까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위에 있는 he or she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또는 그녀의 의견이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봐도 될 것 같아. 그 또는 그녀의 의견이 뭐 하도록 요청해야 될까요? 제안하도록 요청을 하는 걸까? 제안을 하면은 제안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지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지위가 낮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의견 내지 마. 패실리테이트는 뭡니까?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죠.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사용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패실러티 이렇게 쓰면은 패실 맞죠? 패실리티 이렇게 쓰면 얘가 편의 시설입니다. 편의 시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이 공유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수능은요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 5번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해. 정답 5번이 아니라 정답 4번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한 그룹 내에서 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해야겠죠. 쉽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각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그 정보를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답 4번 바로 풀어도 돼요. 이런 지문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죠. 중요하죠. 자, 5번 지문 갑니다. 집단 내의 정보 공유인데 일단은 이 지문은 뭐 미리 얘기하자면은 한 그룹 내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죠.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위가. 근데 지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견을
잘 공유하고 서로 뭐 피드백을 잘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그죠? 얼마나 피드백을 주고 받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 글은 일단은 단어 선택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밑줄 꺼놓고 갈게요. less 밑줄 꽂고 갑시다. unlikely 밑줄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단어 선택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higher, likely, 그리고 unshared 다 형광펜으로 밑줄 꺼놓으세요. 왜 그런지는 내가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풀이. 자, 요 정도까지 형광펜 칠해 놓고 갑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갑니다. 스테터스. 자, 우리 이제 뭐 스테터스 하면은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단어인데 스테이트가 뭡니까? 나라, 국가, 주, 미국의 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스테이트가 명사로 상태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은 진술하다. 진술하다, 뭐 명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tated 이렇게 쓰면은 이제 명시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얘는 지위 신분이라는 뜻이야. 지위 신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상태라는 뜻이 있어. 얘도 스테이터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태츄트가 있죠. 스태츄. 얘는 조각상이야. 조각 또는 조각상입니다.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스태츄트가 있죠. 스태츄트. 얘는 법규야. 법규, 법령 이런 뜻입니다. 법규, 뭐 법령 이런 뜻이야. 뭐 규정, 규칙 뭐 이런 뜻이에요.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기를 조금 쉽게 하자면은 컨스티튜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컨스티튜션이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죠? 얘가 헌법이고 컨스티튜트가 구성하다잖아. 얘가 구성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죠. 컨스티튜트가. 그러니까 여기 튜트 있죠? 튜트 있죠? 여기 뭐 튜트 있죠? 그지? 얘가 헌법이니까 법하고 관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잘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스태처가 있어요. 스태처. 얘는 키야. 키, 신장. 신장. 뭐 지명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명도라는 뜻도 있는데 키, 신장. 그래서 요런 이제 비슷한 단어들은 잘 정리를 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 됐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룹 구성원들의 지위는 그룹 구성원들의 지위인데 어디에서 한 그룹 내에서 그룹 구성원들의 지위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지위가 can be 중요할 수 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지위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한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뭘 가진? 낮은 지위를 가진 그룹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 학원 오면은 내가 높은 지위고 여러분들은 낮은 지위잖아요. 아마도 가질 거예요. 더 적은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맞죠? 따라서 뭐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여기 unlike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으니까 on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어 선택 문제. 자신감도 뭐 쓰면 안 되겠죠. less 써야겠죠.
내가 너희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 얘기하잖아. 그죠? 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은, 삐죽삐죽거리고 자신감도 없고 너희들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자,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당연한 얘기.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모든 독해는 글을 쓰는 사람은 신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그럼 구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요까지 딱 읽으면서 우리는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글이죠. 그죠? 그 벗 이하에서 이제 메인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사실은 글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어. 아, 그러면 벗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기대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 however가 나오고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치고. 아무튼 그 위 문장 또 읽어봅시다. 위튼바우는 데디아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은 데디아를 얘가 어떤 실험을 하고 나서 그렇죠? 이거를 알아차린 거니까 이것도 메인급이거든요.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 발견한 게 메인급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봐보세요. 그룹 구성원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 구성원들이 indeed 실제로 그렇죠? 정말로 참으로 실제로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 뭐 썼죠? less 쓰면 안 된단 말이야. less 쓰면 안 돼요.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정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학원 오면은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겠죠. 그죠? 내가 수업 다 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잘 봅시다. 자, 이때 도우주는 그룹 멤버겠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 멤버겠죠. 여기 써주네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룹 멤버들은 아마도 지배할 거예요. 토론을 지배할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however가 나와 있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공유를 해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데 토론은 지배하는 거야. 그렇죠? 강의할 때 나 혼자 다 떠들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정보는 공유하지만은 토론은 지배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정보는 공유하지만 토론은 높은 사람이 지배를 하겠죠. 통제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정보가 그들은 누구예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죠? 높은 지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not more valid 타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이제 여기 앞에 not이 있으니까 invalid 이렇게 변형해서 줄 수 있어요. valid가 타당한, 유효한 이런 뜻이죠. 그죠? and 그리고 unimportant 이렇게 변형으로 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앞에 not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계속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타당하지가 않아. 완전 구식이고 옛날 거 얘기하고 있고요. 별로 수업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수업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헛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스펠링 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그치?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회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야. 그지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정리합니다. 이 글은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토론을 지배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일단 타당하고 중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토론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이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정보가 타당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토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지문은 어떻게 하면 토론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비코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자, 미리 얘기하자면은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미리 얘기할게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리더인 사람이 타당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토론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타당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지배하게 될까요? 잘 봅시다.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리더들이죠. 그죠? 리더들이죠. 리더들은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위를 이용해서 솔리시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솔리시트이 원래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청해서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얻어내다라고 여기 이제 밑에도 써 있죠. 얻어내다. 자, 간청해서 얻어냅니다. 뭐를요? unshared 된 정보를, 공유되지 않은 정보를. 자, 공유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정보야, 누구나 알고 있는 구정보야. 당연히 새로운 정보겠죠. 신정보죠. 그러니까 unshared는 new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new. 그죠?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는 내가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지위가 높으니까. 뭐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룹 구성원들로부터. 이때 그룹 구성원들은 지위가 낮은 구성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보, 공유되지 않는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리더들이죠. 네이도 리더죠. 리더들은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죠.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겹쳤었어. be sure는 반드시 뭐뭐 하다죠. 반드시 뭐뭐 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요걸 하나의 구문처럼 외워도 됩니다. must be sure to 부정사해서 반드시 뭐뭐 하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확실히 뭐뭐 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함에 틀림없다. 이때 쏘가 뭐예요? 동그라미 쓰세요. 그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라는 뜻이죠.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리더들은요. 이때 쏘는 뭡니까? 리더들이 그룹 멤버들로부터 공유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가 여기서부터야. 투 이하부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쏘가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쏘가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제 지우고 갈게요. 지워도 되죠? 다 형광펜으로 단어 선택 다 해놨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 동그라미 치세요. 감옥이죠. make 다음에 it을 썼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나 대절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할 거야. 그리고 준보호에 대해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가목, 진목에 대해서 문법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읽을게요. 자, 뭐 함으로써? 그것을 클리어하게 함으로써. 자, 얘가 가목이야.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써야겠죠.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는데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clearly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디아를 분명히, 그러니까 대디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친 문장이 나오죠. 대동그라미 치세요. 진짜 목적어가 3개가 나옵니다. 대동그라미 치세요. and 나열의 마지막 원칙이죠. 대동그라미 치세요. 3개의 that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러니까 3개의 that을 함으로써 그렇게 정보를 끌어내면 틀림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대디아는 뭐야? 공유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첫째. 모든 구성원들은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껴? 자유롭게 느껴야겠죠. 그런데 필은 이형식이잖아. 어떻게 느끼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은 부사처럼 되지만 부사를 쓰면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프릴리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유롭게 느끼는 거야. 필을 꾸며주게 되죠. 그럼 자유롭게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느끼는 게 자유롭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유로운 상태로 느끼는 거죠. 편안한 상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억압적으로 조성을 하면은 내가 막 수업하는데 뭐 완전히 그 독재자식으로 수업하고 떠들면은 조용히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무섭게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가만히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준보호 뭐 이런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프릴리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야. 모든 구성원들이 뭐 하는데 자유롭게 느껴야 돼? 그들의 독특한 정보. 이 독특한 정보가 뭐예요? 공유되지 않은 정보겠죠. 새로운 정보겠죠. 그죠? 그런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느껴야 된다. 됐죠? 이런 것들 뭐 그냥 외워줘도 돼요. 구문으로 외워줘도 됩니다. 필, 프리,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은 자유롭게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자유롭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하나의 이제 콜로케이션으로 외워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독특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느껴야 되는 거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브레인스토밍. 그렇죠? 얘가 뭡니까? 창조적 집단 사고죠. 그렇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단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반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에는 그냥 막 말해도 돼.
막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생각을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대 봅시다. 두 번째 대. 각각의 구성원들은 이치 단수명사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죠? 각각의 구성원들은 그래서 have 쓰면 안 돼. has 써야 돼. 중요한 정보, 공유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투부정사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 앞에 있는 명사와 이 동사와는 이제 목적어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투부정사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대시입니다. 마지막 대세도 또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투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때 쏘는 뭐예요? 자, 첫 번째 대과 두 번째 대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첫 번째 대과 두 번째 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요약합니다. 그럼 이때 쏘는 이거예요. 모든 멤버가 자유롭게 자신만의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멤버가 공유할 중요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대과 두 번째 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됐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고? 메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리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토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토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기가 좀 정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자, 리더들은요. 아마도 특히 필요할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얻어내고 정보를, 의견을 지금 이제 공동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견을 끌어내고 얻어내고 그 의견을 또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뭐로부터? 낮은 지위 또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룹 구성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낸 의견을 지지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끌어내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특히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공유할 새로운 정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자들은 그렇게 집단 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정답은 다시 읽을게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할 수 있어요. 도미네이트죠. 문장 내에서 이제 도미네이트가 패러프레이징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도미네이트가 패러프레이징 됐다.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또는 그는 얘는 누구라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필요해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의견이 뭐 하도록 공유되도록 그렇죠? 공유하는 것을 뭐 하도록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죠? 자유롭게 하도록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 facilitate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facilitate가. 그러니까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거니까. 그죠?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지문에도 했지만은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easy야, easy. 그죠?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문법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 사전에서 U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불가산 명사야. 사전에서 C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가산 명사야. 카운터블. 그래서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가산 명사가 뭐가 있을까? 뭐 인포메이션 있죠. 그렇죠? 또 뭐 이퀴먼트 장비.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가산 명사죠.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앞에 어를 붙여도 안 되고요. 그리고 뒤에 s를 붙여도 안 되겠죠. 셀 수가 없으니까. 더는 붙여도 돼요. 정해진 명사 앞에는 다 더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쉬워요. 총체는 불가산 명사다. 총체. 총체는 불가산 명사다. 그래서 1번 총체가 뭐가 있을까요? money. money. 쓰세요. 다 필기해야 돼. money. 돈. 돈은 총체죠. 총체라는 게 뭐야? 동전도 돈이라고 하고 지폐도 돈이라고 하고 어음도 돈이라고 하고 수표도 돈이라고 하고 다 합쳐서 총체로 다 돈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총체 개념이 money잖아요. 그죠? 그래서 money 이 총체의 개념인 거. 두 번째 또 불가산 명사가 뭐가 있냐면 퍼니처. 얘도 불가산 명사죠. 가구, 침대도 가구고 식탁도 가구고 소파도 가구고 장롱도 가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쳐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퍼니처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불가산 명사가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가 많이 나오는 거죠. 뉴스가 있죠. 뉴스. 새로운 거에 새로운 거에 S 붙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뉴스가 뭐예요? N이 뭐야? North, East, West, South. 그 동서남북의 앞자를 딴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모든 소식을 압축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게 뉴스죠. 총체의 개념이라는 얘기야. 동서남북. 그래서 뉴스도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네 번째 바가지가 아니야. 배기지야. 바가지라고 읽지 마세요. 배기지. 얘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이제 수화물이라고 읽잖아요. 수화물. 수화물이 아니에요. 수화물이 아니고 얘는 짐꾸러미입니다. 짐꾸러미. 꾸러미를 말하는 거야. 됐죠?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짐이 이렇게 있는 것도 수화물이고 배기지고요. 요렇게 있는 것도 배기지고요. 어떻게 있든지 간에 짐이 꾸러미로 있으면 전부 다 배기지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5번 명사에 RY가 붙는 게 있어요. RY. 이런 것들은 총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어리. 얘가 뭡니까? 보석류죠. 이것도 보석이고 저것도 보석이고 총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주얼리. 또 머시너리. 기계류죠. 주얼리는 보석류고 머시너리는 기계류야. 됐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시너리. 얘가 뭐야? 풍경이죠. 이것도 풍경이고 저것도 풍경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불가산 명사. 이번에는 부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부분은 불가산 명사다. 특히 가산 명사의 부분은 불가산 명사다.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가 피그 하면은 뭐예요? 가산 명사죠. 돼지. 그러면은 얘의 부분이 뭐야? 포크가 되죠. 돼지고기잖아. 돼지고기. 그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소고기, 카우. 가산 명사의 부분은 불가산 명사가 된다. 비프, 카우의 부분이 되죠. 비프. 이런 것들은 다 불가산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는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또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렇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준보호 또는 유사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그는 died, 죽었습니다. 다음에 poor를 쓸까요? poorly를 쓸까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자, 보자. 그는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이미 끝난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형용사는 못 쓰잖아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died 일형식이야. 형용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사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쓰면 안 돼요. 왜? 가난하게 죽었다면 어떻게 죽는 게 가난하게 죽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죽으면 가난하게 죽는 거야? 눈 뜨고 죽으면 가난하게 죽는 거예요? 이 푸얼리가 가난하게라는 말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 형편없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독해할 때 푸어는 그지같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지같이 죽은 건 어떻게 죽은 거야? 혀 깨물고 죽으면 그지같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엎드려서 죽으면 그지같이 죽은 거야? 몰라요. 그래서 푸얼리는 말이 안 돼요. 여기는 부사 자리지만 부사를 쓰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푸어를 쓰는 거죠. 푸어를 써서 가난한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보호 자리가 아니니까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보호 자리가 아닌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형용사. 나 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보호 또는 보호에 준한다. 그래서 준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형용사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히어로 영웅인 상태로 죽었다는 얘기야. 영웅인 상태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로 죽었다. 형용사가 뭐야?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영웅인 상태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준보 정의를 다시 내려줄게요.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e died 이렇게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온 것 이게 준보호 또는 유사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해. 필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거는 저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쓰세요. return.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할게요. come, alive, 그리고 die. 요런 것들 다음에
형용사를 쓸까요? 아니면은 부사를 쓸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거의 100%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거의 99%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왜?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준보, 유사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런 비교 문제가 나온다면 99.9% 형용사가 답이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고요. 뭐 얘 하나만 더 들고 준보, 유사보는 마치겠습니다. 그는요 리턴 돌아왔다. 홈은 부사예요. 홈은 부사입니다. 뭐야? 다음에 시험 문제 왜 이래? RNED.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뭘 쓸까요? safe를 쓸까요? safely를 쓸까요? 자, 정답 뭐예요? 자, 홈은 부사고 안전하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야, 안전하게 돌아오는 건 어떻게 만약에 부사면은 동사 수식이니까 안전하게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오는 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야? 뭐 경찰차 타고 오면은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아니면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오면 뛰어오면은 뭔지 몰라요.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돌아오는 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안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얘는 명사를 수식해 줘서 명사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safe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준보, 유사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가목, 진목이 나왔잖아. 그래서 가목, 진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어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make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make하고 find만 생각하면 돼요. 뭐 believe, think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make 다음에 make, find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야. 목적격 보호. 그죠?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자, 목적격 보호는 항상 명사나 형용사야. 명사나 형용사입니다. 보호는요.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런 얘기 해볼게. make가 5형식으로 쓰이면 우리 전에 뭐라 그랬어? 기본부터 주어가 나오고 make가 나와요. make가 나오고 다 까먹었지? 그치?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고, 그죠? 주어가 목적어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미안해. 주어가 원인이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게 결과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주어가 나오고 find가 나오는데 찾다잖아. 근데 find가 대절을 취하거나 아니면 목적 5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면 이때 find는 뭐야? 대절을 취하거나 5형식으로 쓰이면 인식동사라 그랬죠. 특히 주어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5형식 다음에 5형식이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어는 명사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단 말이야. 투부정사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다 쓸 수 있죠. 투부정사는. 일단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 쓸 수 있고요. 대절도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죠.
물론 명사 자리에 이제 동명사도 쓸 수 있죠. 동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부정사나 대절이 이 목적어의 투부정사나 대절이 뒤로 갑니다. 목적격 보호 뒤로 가요. 이렇게. 동명사는 투부정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착한 놈이야. 그래서 뒤로 잘 안 보냅니다. 물론 보낼 때도 있어요. 보낼 때도 있는데 잘 안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보냈어. 그럼 목적어 자리가 비잖아요. 얘네들이 뒤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로 채워주냐면 it으로 채워주는 거야. it으로. 그래서 이 it을 가짜 목적어다. 그래서 가목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는 뒤에 있다. 그래서 진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주어 다음에 make나 find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목적어는 뭐예요? 명사란 말이야. 목적어는 명사죠. 근데 명사에 수식어구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전명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식어구가 달려 있어서 목적어가 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명사에 수식어구가 달려 있어서 명사가 긴 경우 이 목적어가 긴 경우는 어떡하냐. 그냥 쓰면 돼요. 네가 얼마나 길든지 그냥 쓰면 돼. 됐죠? 그리고 끝에 목적격 보호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양이 잘 안 살죠. 그래서 이 명사 플러스 수식어구를 뒤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요. 이럴 때에도 명사가 수식어구가 안 붙어 있으면 절대 뒤로 보내면 안 돼. 명사가 길 경우야. 이럴 때는 그냥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뒤로 보내요. 이걸 목적어 후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럼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면 it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it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O 형식으로 쓰인 O 형식에서 make나 find가 나오겠죠. 그쵸?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그러니까 O 형식으로 쓰인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뒤에 목적격 보호 뒤에 to 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 판단한다야. 이렇게 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쓸 건지 이렇게 it을 쓸 건지 it을 쓰지 않을 건지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의 유무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쓰면 되고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없으면 make나 find 다음에 it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